자, 4번. 도물체 A와 B의 질량이 같고 둘 다 벽을 향해 속도 2V로 등속 운동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 그래프를 보니까 A는 벽에 딱 부딪혀서 정지한 상태고 B는 부딪히고 되튕겨져 나오네요. V의 속도로.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건 그냥 개념적인 문제겠네요. 기억. A가 벽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벽이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네, 그렇죠. A가 벽에 작용하는 것과 벽이 A한테 작용하는 것,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죠. 자, 니은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B는 속도의 변화가 2V에서 V로 3V가 바뀌었어요. 둘 다 질량은 같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더 큰 B가 조금 더 운동량의 변화가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벽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자, 평균 힘의 크기도 우리 충격량이라는 거는 FT니까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MV 빼기 MV의 제로. 그래서 T를 넘겨주면 T분의 MV 빼기 MV의 제로. 이게 힘, 평균 힘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시간에 네, 시간도 보면은 지금 어때요? B가 더 짧네요. B의 경우 시간도 더 짧고 MV 빼기 MV 제로의 운동량 변화는 더 크고, 그리고 A는 시간도 분모가 길고 MV 빼기 MV 제로는 작고, 그러니까 B의 평균 힘이 A보다 훨씬 크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1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2, 6 물체 2개 A, B가 오른쪽으로 각각 4m/s, 2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나는 가에서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넓이가 S. 충돌 후 A는 오른쪽 1m/s의 속력으로 운동. 자,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얘가 오른쪽으로 1m/s라고 그랬죠? 자, A의 운동량의 변화가 고스란히 넓이 S가 되어질 테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는 1 곱하기 무게 2, 그러니까 2 빼기 2 곱하기 4, 8 해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요 S의 크기는 6이 맞겠네요. 그죠? 자, 다음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을 우리가 구해보면 4, 2, 8 더하기 6, 2, 12.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A가 2에다가 1 곱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을 한 P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12, 20에 12, 18. B는 1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이 18이에요. 그런데 무게가 6이니까 얘는 3m/s로 속도가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 이게 3이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작용 반작용으로 같겠죠? 자, 그러니까 디귿은 맞고,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어지겠네요. 자, 다음은 자, 13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3번은 보니까 그래프에서 필요한 값을 읽어내는 그 훈련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A가 충돌 전에 T만큼의 시간 동안에 D만큼 거리 이동했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T분의 D가 될 때고, 충돌 전에 B는 정지되어져 있고요. 거리 변화가 없고. 자, A는 충돌 후에 반대 방향 쪽으로 4t만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D만큼 움직였죠? 그러니까 4t분의 마이너스 4t분의 D 이렇게 써주면 될 테고, A는 또 4t 변화 중에 거리의 변화는 2D네요. 그죠? 그러니까 4t분의 2D니까 2t분의 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전부 다 그래프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따져보면 충돌 전에는 T분의 D, A의 속도 곱하기 A의 질량, MA라고 합시다.
B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제로가 될 테고 운동량이.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의 속도는 4t분의 마이너스 4t분의 t고 이게 ma랑 곱해지면 A의 운동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2t분의 dmb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양변에서 td 다 들어가니까 다 약분해주고 ma끼리 모아서 더해주면 4분의 5 ma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 mp 이렇게 되어질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ma분의 mb네. 그러니까 2 넘어가고 ma 넘어가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18번 같이 또 한번 보죠. 자, 그림은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돌 후 속력이 B가 A의 2배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는 2V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자, 운동량 보전 우리 방정식 한번 써보면, 자, 첫 번째로는 3mv0, 그쵸? 그리고 B는 정지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요? 3mv 더하기 m 곱하기 2v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5mv가 되겠네요. 양변에 m 약분해주고 v0는 그러면 3분의 5v가 되겠네요. v0는 3분의 5v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하라는 거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러니까 뭐 A 관점에서 써주면 되겠죠? A의 운동량의 변화를 써주면 될 테니까 그게 3mv 빼기 3mv0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자, v0 대신에 우리 3분의 5 넣어주고, 그러면 이거는 3mv 빼기 3m 곱하기 3분의 5v 이렇게 해주면, 자, 3mv 끄집어내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mv, 마이너스 2mv. 이게 그러니까 B로부터 받은 A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mv가 되겠죠. 2mv. 아, 근데 v0로 구하는 거였군요. 자, 그러면 v는 5분의 3 v0, 5분의 3 넣어주면 5분의 6 되겠죠? 5분의 6 mv0. 자, 그러니까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같이 한번 보죠. 또 23번을 같이 보면, 자,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정지했던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니까 그래프 변환하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건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인데, 힘이라는 거는 ma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뭐 질량은 여기 결정된 값일 테니까 결국 이거를 요 값만, 요 그래프 형태는 유지되겠죠. 요 그래프와 비슷하게 해서 결국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같은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A를 어떻게 m분의 A로 써주면 가속도의 그래프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가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거로부터 누구? 운동량이라는 거는 사실 mv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속도의 그래프를 또 그려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결국 문제는 가속도의 그래프를 속도의 그래프로 바꿔주는 문제였던 거예요. 질량은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자, 첫 번째로 0에서 t1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도는 일정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 t1에서 t2까지는 가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t2에서 t3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띄겠죠. 2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는 26번. 자, 이것도 그래프 보는, 운동량에 대한 그래프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B가 서로 접촉한 상태로 크기 F인 힘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 A와 B의 질량은 3하고 1kg. 그림 나는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A의 운동량이죠. A의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A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걸 보니까 2초 동안에 얼마?
운동량은 12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면 충격량 FT는 mv 빼기 mv 제로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라고. 그러면 힘이라는 거는 시간 t분의 운동량의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죠? 0부터 12로 변했으니까 12 빼기 0이 되어질 거라고. 그렇죠. 12 빼기 0. 그 시간은 2초. 자, 그러니까 힘은 6N이 A의 알짜 힘으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3kg일 때 6N이 작용했으니까 여기 1kg라면 여기 2N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F가 작용된 건 8N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F는 6N 아니죠. F는 8N.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6N인데 A의 3kg이니까 그쵸? 3, 2는 6, 그러니까 2m/s 맞고. 자, B에 작용한 알짜 힘. 이 B에 작용한 알짜 힘은 2N 구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26번의 답은 네,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28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8번을 보니까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 E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3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표시되어 있고요. A는 길이가 S인 구간 P에서 A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마찰력식으로 받는 모양이네요.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A와 B가 각각 속력 V와 2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지금 상황을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량이 2m 곱하기 3V니까 6mV. 처음에, 충돌 전에. 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제로. 그리고 충돌한 후에 지금 보니까 2mV죠, 여기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M과 2V 곱하니까 2mV.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4mV인데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6mV네요. 결국엔 2mV가 어딘가로 사라졌죠? 그 2mV가 이 구간 P에서 이렇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작용해서 그것 때문에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얘가 똑같이 운동량이 보존되어지려면 A 물체가 구간 P를 지나와서 B와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속도가 얼마여야 될까요? 그쵸? 얘가 운동량이 얘가 4mV여야 되니까 속도가 2V여야 되겠네. 충돌 바로 직전에. 자,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P를 지나 B와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2V이다. 자, 이 말은 맞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보면 A가 4mV였는데 A가 2mV로 바뀌어졌죠? 2mV를 B한테 보내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mV 맞다. 자, 디귿은 F의 크기 구하는 거네요. 그죠? 자, 우리가 F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A 물체가 P라는 구간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속도를 알잖아요. 3V에서 2V로 바꿨죠? 속도를 알고 거리를 아니까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죠. 그죠? E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것식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 S, EA 되어졌고 V 값은 얼마예요? 나중 속도. 그러니까 2V의 제곱, 4V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3V였으니까 9V의 제곱이 될 테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 A는 2S분의 5V의 제곱이 되어지겠네. 그죠? 여기다 이제 질량, 누구? EM, A의 질량 EM을 곱해주면, 그러면 바로 힘이 되어지겠죠? 예, 여기서 작용한 힘이 되어질 거예요. E 약분해주고 해주면 S분의 5mV의 제곱, S분의 5mV 제곱. 자,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28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34번. 3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34번을 보니까 그림 가와 나는 빗면에서 물체 A를 각각 수평면으로 높이 H, 4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B와 충돌을 해서 A와 B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하고 나에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각각
V와 EV. 자, 이게 써져 있네요. A와 B의 질량은 EM과 M. 자, 이 문제로부터 일단 또 한 가지 준 거는 가에서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한다. 그리고 나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자. 자,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운동량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A 물체가 H에서 굴러 내려와서 맨 밑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알면 이때부터는 힘을 받은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등속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겠죠. B하고 충돌하기 전에 속력을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걸 알아내려면 결국은 A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mgh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v의 제곱은 나눌 거 m하고 m 약분하고 넘겨주면 루트 2gh, 여기 제곱이 떨어지면 v는 루트 2gh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B가 에너지가 E라고 했네요. 그죠? 예. 자, B의 충돌 후에 B의 운동 에너지가 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운동량을 또 구해내야지 이걸 운동량식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m을 하나씩 더 곱해줘서 mv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mv가 p니까 분모에 m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질 거예요. 즉 E는 2m분의 p의 제곱이 되어지고, 그 말은 운동량은 2m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m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식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변하는 값들만 더 대입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속도도 알았고 운동량식을 가부터 한번 써보면, 가에서 A 물체의 질량은 EM이고 속도는 루트 2GH가 맞죠? 자, 그러니까 2M 곱하기 루트 2GH가 되어질 거고, 자, B 물체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제로.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A는 질량이 EM에다가 속도 V,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의 운동량이 얼마죠? 여기 구했죠? 루트 2ME, 그쵸? 루트 2ME.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가의 운동량, 우리 방정식을, 운동량식을 써줬고,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면, 자, 나에서는 높이가 어떻게 돼요? EM인 A 물체가 높이가 4h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4h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구했던 속도 V가 루트 2gh, 그러니까 h 대신에 4h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V는 루트 8gh가 되어질 거고, 질량은 똑같이 EM. 자, 그리고 이번에도 B는 정지되어 있었고, 자, 그래서 충돌한 후에 EM인 질량 A가 EV의 속도를 갖게 되니까 4m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는 정지했다가 B의 운동량으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고스란히 B의 운동량이 되어졌을 테니까 여기다가 I 운동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I 구하면 되는 문제를 될 테니까, 자, 우리 분자 분모 이렇게 보니까 요 8이 2가 되어지고 바깥으로 2가 나오면 되겠죠? 8이라는 게 2루트 2가 되어지니까, 가하고 나 비교해 보니까 가식에다가 곱하기 2 해줘서 가식에서 나식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좌변은 다 사라지고, 우변은 4mv에서 또 4mv 빼주니까 얘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루트 2me 빼기 i, 요게 제로가 되어지네요. 그죠? i가 뭐야? 2루트 2mv. 그러니까 답은 3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C40번. 자, 요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B인 물체 A와 C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D에 각각 충돌했다. 그리고 A와 C는 충돌 전과 후에 각각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 거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에 A가 C의 5분의 3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쵸, 운동량을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들을 좀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 먼저 A라는 물체가 충돌 후에 PA라는 운동량 간다고 하고, B는 PB, C는 PC, D는 PD. 뭐 이렇게 충돌 후에 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충돌 전에는 첫 번째 P였고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의 운동량 P만 되어지면 될 테고, 이게 결국 PA 더하기 P, B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똑같죠. 자, 두 번째 상황도 역시 P인데 C만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P인데 그게 PC 더하기 P, D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준 식은, 자, 뭐라 그랬죠? A의 운동량이 C의 운동량의 5분의 3배, 그러니까 PA는 5분의 3 PC,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예,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 자, 또 하나는 PB가 PD의 5분의 3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놨는데, 자, 우리 말을 한번 잘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A가 C의 5분의 3배라고 했죠. 그러니 사실 A가 C의 운동량의 크기가 5분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PA가 5분의 3 PC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PA가 마이너스 5분의 3 PC,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있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가 D의 5분의 3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B와 D는 둘 다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충격량을 받아서 움직여졌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요 비율 PB와 PD는 음수 관계일 수가 없죠. 이거는 항상 양수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대로 세팅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의 식은 이대로 세팅해 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어때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니까 PA가 5분의 3 PC, 그리고 PB가 5분의 3 PD. 자, 그러면 우리 요 PC, PD를 한번 여기 A와 B 대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P는 5분의 3 PC 더하기 PD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PC 더하기 PD가 P인데 PC 더하기 PD의 5분의 3배도 P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1번은 버려지고, 자, 2번으로 보면 PA 대신에 누구 넣어줘? 마이너스 5분의 3 PC 넣어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PC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D 대신에 또 5분의 3 PD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 5분의 3 PD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아까 위에 있었던 식, 요 식 갖다가 다시 비교를 해보면 P는 PC 더하기 PD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자, 이거 우리 PC나 PD 뭐 둘 중에 하나 소거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위에 요 식에다가 한번 5분의 3씩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5분의 3, 5분의 3, 여기 5분의 3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위식 아래식 우리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8P는 요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5분의 6PD, 5분의 6PD 이렇게 되어질 거고, 5 약분하고 이거 3되고 4되고, 그러니까 PD는 얼마야? PD는 3분의 4P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PD가 3분의 4P. 자, 그래서 우리가 충돌 후 D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40번의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